언니, 곧 우리 엄마 생일이니까 빨리 아르바이트 해서 100만 원 만들어요. 네? 어머니가 생신 선물로 현금 원하세요? 그럼 저희 생활비에서 드리면 되지. 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참, 언니 너무 날로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요? 언니 생일 때 우리 오빠가 어떻게 했어요? 아, 그이가 현금 100만 원에 손편지도 써주고 제가 자랑하려고 카톡에 사진도 올려서 친구들도 부럽다고 난리였어요. 그 돈 100만 원 어디서 난 거냐고요. 아, 그야 오빠가 저 몰래 몇 개월 알바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받은 용돈은 모아서 근사한 데 가서 저녁 사주고 거기서 현금 100만 원하고 꽃다발, 손편지까지 주는데 저는 감동했지 뭐예요. 언니는 좋아서 웃었을지 몰라도 엄마하고 난 그거 보고 울었다고요. 왜 울어요? 언니 같으면 언니가 남편 없이 혼자 힘들게 키운 아들 새파란 며느리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면 분하지 않겠어요? 뭘 뺏겨요.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건데. 제가 시어머니하고 연락을 안 하고 안 찾아뵙는 것도 아니고요. 여태껏 오빠 엄마 생일은 챙기지도 않았으면서 언니 생일이라고 회사 다니면서 힘들게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돈 갖다 바치는데 엄마 그날 분해서 잠도 못 잤다고요. 그래도 언니한테 이런 방구 없이 넘어간 거 모르죠? 저야 당연히 모르죠. 언니가 우리 오빠한테 받은 만큼 엄마한테 해야 엄마 분이 풀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밤에 잠 못 자고 몸 혹사해 가며 주말도 일해서 오빠한테 받은 만큼 엄마한테 갖다 바치라고요. 제가 왜요? 이건 우리 부부 둘이 알아서 할 문제죠. 설령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선물한다고 해도 남편한테 줘야지. 왜 어머니한테 갖다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는 어머니 선물 뭐 할 건데요? 오빠 말 들어보면 이제까지 생일이라고 가족끼리 서로 챙긴 것도 없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 집 며느리라도 아가씨한테는 손 윗사람이에요. 이렇게 아가씨가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해도 되는 사람 아니라고요. 서로 조심해야 할 사이지. 내가 엄마하고 언니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중간에서 다리 역할 해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알아서 해요. 나중에 우리 엄마 서운한 거 골마 터져서 오빠하고 언니 원망하면 어쩌려고? 이혼 당하고 눈물 질질 짤 거 미리 구제 좀 해주려고 했더니 싫으면 말고요. 아가씨,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머니하고 무슨 일 생기기 전에 아가씨 때문에 오빠 나한테 이혼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야,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가 나이가 많으면 다야? 남자 등쳐먹고 돈이면 좋다고 눈 돌아가는 주제에. 아가씨, 그만하시죠. 더는 나도 못 참으니까.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너 언제 이혼 당하나 내가 두고 볼 거야. 자기야, 우리 결혼기념일도 만족? 만족. 완전 대만족. 아, 다행이다. 난 엄마하고 셋이 같이 있으면 당신이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거든. 다음엔 당신 동생도 부르지 그래? 에? 극상이 그 싸가지는 왜 불러? 우리끼리 즐거우면 됐지. 아니, 그래야 짝이 맞지. 아, 당신 동생 부르기 싫으면 우리 아빠 부르면 되겠다. 나는 아빠랑 데이트하고 당신은 당신 엄마랑 데이트하고. 뭐? 우리 결혼기념일에 장인어른은 왜 불러? 난 싫어 자기야. 왜 싫어? 나 어제 극장 갈 때도 당신하고 어머니 앞좌석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갈 때 뒷좌석에서 그거 지켜보면서 혼자 앉아 갔잖아. 심심하더라고. 아, 그랬어? 그럼 얘기를 하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 보는데 어머니가 왜 우리 둘 사이에 앉아서 보는 거야? 엄마가 극장도 어둡고 무섭다고. 우리가 공포영화 봤니? 아바타 영화가 무서울 게 뭐가 있는데? 그냥 걔네들 생긴 게 무섭대, 엄마가. 그렇게 앉을 거면 팝콘도 따로 살걸. 팝콘 한 통으로 둘이서 아주 깨가 쏟아지더만 서로 입에 넣어주고. 당신이 옆에 있으면 당신한테도 그렇게 하잖아. 그래. 근데 이제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말고 당신 어머니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팝콘 먹여주고 드라이브하고 스테이크 썰러 다녀. 난 평생 이렇게 셋이 세트로 다닐 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어. 에이, 이번엔 엄마가 혼자 외롭대서 같이 모신 거지. 내가 뭐 때마다 엄마하고 같이 다니겠어? 조만간 우리 애도 생기면 애하고 다니고 그러겠지. 그래, 당신 말대로 애 생기면
나는 뒷좌석에서 애 돌보고 당신하고 어머니는 앞좌석에 앉아서 지금처럼 하하호호 하겠지. 아닌데? 그래, 나도 아니길 바래. 여보, 나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 어? 괜찮아? 어쩌다 그랬어, 자기야? 싱크대 선반 위쪽에 있는 물건 좀 꺼내다가 밑에 의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넘어졌어. 당신 오후 3시 퇴근해서 집에 오면 4시니까 나 부축해서 병원에 같이 가줘. 너무 아파. 아, 알았어. 빨리 갈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바로 병원 가자. 빨리 와. 이혼하자. 뭐? 당신 다리가 아니라 머리도 다친 거 아니야?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왜? 몰라서 물어? 마누라 아픈데 집에 빨리 와서 병원 데려다 달랬더니 안 갔잖아. 퇴근하는데 엄마가 전화 와서 당신 다쳐서 병원 갈 거라고 했더니 당신 데리고 병원 갔다 오면 넌 언제 쉬냐고 그러지 말고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주말에 데리고 가라고 해서. 그래서 나보고 주말까지 참으라고 했잖아. 다리가 팅팅 붓고 무섭고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 보고. 그랬지. 그래도 당신 친구가 병원 데리고 갔다 왔잖아. 그럼 됐지. 한 집에 사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30분 거리 사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친구랑 병원을 가야 해? 난 이걸 계기로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어. 그동안 알게 모르게 기분 나쁘던 게 한 번에 정리된 기분이야. 그리고 내가 당신하고 계속 살면 어떨지 눈앞에 훤히 보이고. 그래도 우리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했고 부부인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그래? 결혼식, 혼인신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한데? 부부끼리 서로 믿고 위하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당신은 그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이야. 아니, 난 엄마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럼 이혼도 당신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해야겠구나. 당신 모든 건 시어머니 뜻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치? 그러고 보니 아바타 영화를 따로 보러 갈 필요가 없었네. 여기 실존하는 아바타가 옆에 있었는데. 야, 내가 무슨 엄마 아바타라고. 나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니면 뭐 꼭두각시라고 해야 하나? 감독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난 이제 이 영화에서 빠질게. 환불 처리할 테니까 당신 다음 할 일은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생일 때 당신 기쁘게 해주려고 몰래 알바해서 100만 원도 주고 손편지도 쓰고. 옛다 100만 원. 이거 한 번 받았다고 네 동생이 나 찾아와서 네 엄마하고 자기하고 분해서 울며 불며 잠을 못 잤단다. 이제는 셋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네. 나만 빠지면 셋이서 죽을 때까지 똘똘 뭉쳐서 잘 사세요. 아니야, 난 이혼 못해. 그냥 당신하고 살 거야. 당신은 빠져. 어머니한테 이혼 소리 던져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들 환불 처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가긴 어딜 가냐며 저한테 욕을 해대는데 진짜 자기 아들 인생 망친 게 누구인지 정말 모르는구나. 애 생기기 전에 지금 도망치는 게 천만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혼 소리 던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이 나게 시누이한테 전화가 오는데 받지도 않고 바로 차단시켰습니다. 보나마나 뻔하니까요.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마마보이 남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마보이 남편은 마누라가 아파도 자기 엄마가 병원 데려가지 말라고 하면 데려가지 않고 부부 생활에 일거수일투족 모두 고해 바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시어머니는 들어눕는 게 일상다반사고 부부 둘이 데이트에는 꼭 가운데 끼더라고요. 둘만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셋이 함께 사는 기분? 차라리 혼자가 낫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